안녕하세요. 저 제왕절개 했는지 8일 됐습니다. 어, 지금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조리원에 와 있거든요. 조리원 옷이에요. 조리원 옷이에요. 제가 이제 회복해 왔던 과정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수술 당일날은 못 움직여요. 침대에서 못 내려와요. 계속 누워 있거든요. 누워 있으면서 진통제를 맞고, 그리고 뭐 패드 같은 거 계속 이제 피가 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교체하면서 경과를 보고요. 혈압제로 정말 자주 와요. 조금 잘만 하면 재고, 잘만 하면 재고, 수술하고 거의 30분 간격으로 몇 번 정도는 쟀던 것 같아요. 혈압 체온, 혈압 체온 이렇게 계속 재러 오고요. 밤에도 한 번씩 왔었어요. 그래서 잠을 푹 자지는 못했어요, 전날은. 저는 푹 자려고 일부러 낮에 깨 있었는데 밤에도 푹 못 자서 될 수 있으면 낮에 잠이 온다 그러면은 수술하고 바로는 못 주무시거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 좀 피곤하거나 잠이 오거나 전날 잠 잘 못 주무셨던 분들은 좀 잠웃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밤에 숙면을 취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루가 지나갔죠. 수술 다음 날이 되면요,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요. 소변줄을 꼽아 놓거든요. 처음에 수술할 때 꼽아 놔서 못 움직이는 동안은 그거를 유지를 해요. 왜냐면 내가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꼽아 놓으면은 그거를 그 수술 다음 날 24시간이 지나면 그걸 빼줘요. 빼주면 그때부터 이제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저는 근데 너무 누워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빼기 전에 일어나 앉아봤어요. 그래서 일어서는 걸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소변 쭉 꼽혀있는 부분이 이제 마취 다 풀리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꼽혀있는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아프고요.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다가 또 아파 이러고 앉으면은 이게 또 위로 찌르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소변줄은 빼고 움직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전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 일어나려고 이러다가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아우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다시 소변줄 뺄 때까지 기다려서 일어나서 움직였고요. 처음에 일어날 때는 침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등을 이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등을 쭉 세워서 조금 세워서 있다가 어지럽지 않으면 완전히 세우세요. 그 상태에서 등을 한번 떼보시고요. 괜찮다 싶으면은 등을 떼고 조금 앉아 있다가 다리를 한쪽씩 내려서 침대에서 내려오시면 돼요. 꼭 처음에 움직일 때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감각도 좀 이상할 수가 있고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수술 후의 나의 상태는 기존의 나의 상태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축해줄 보호자가 있을 때 움직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서보는 거죠. 서가지고 괜찮으면 조금씩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요. 아프면은 이거 무통 있죠? 열심히 누르세요. 그리고 또 불편하면 엉덩이 주사도 맞으세요. 그래서 진통제를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써서 그래도 최대한 빨리 움직이시는 게 회복에는 좋아요. 그래서 장기도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수술이나 이제 임신 상태로 생길 수 있는 혈전 같은 거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빨리 움직이셔야지 붓기도 빨리 빠져요. 처음에는 붓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스타킹 같은 거 있죠. 압박 스타킹. 저는 수술할 때 압박 스타킹 신고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혈전 예방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신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일어나서 이제 걷기 전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신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시면은 붓기가 다리로 많이 내려가는 거를 좀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로는 계속 나와요. 피가 계속 나고, 그러니까 산모 패드 계속 이제 준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오로는 저는 그렇게 오래 나오지는 않았어요. 한 2, 3일 정도는 양이 조금 많았고요. 그 뒤로부터는 양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유축을 하고 애기 이제 수유를 하게 되면서 그럴 때는 그 자극 자체가 자궁을 수축시키거든요. 그래서 배가 살짝 아프면서 그 오롤 양이 많아져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빼고는 지금은 거의 나는 양 없이 잘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궁이 이만큼 커졌었잖아요. 컸던 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피가 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요. 오로는 지속되는 게 짧은 분들은 2주, 긴 분들은 8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 친구들은 임신 중에 이제 생리 안 하잖아요. 그거를 쫙 다 밀어놨다가 임신 후에, 출산 후에 다 하는 것 같다면서 되게 불편해하고 싫어하더라고요. 여름철 되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서 2달 사이에는 대부분 이제 피 나는 게 멈춰요. 저는 지금 봤을 때는 양이 되게 많이 줄어가지고 이거를 뭐 생리처럼 한다고 보기는 힘들고 생리 거의 끝나갈 때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지속되겠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고 식사는 다음날부터, 수술 다음날부터는 미음이 나와요. 물 같은 거는 수술하고 12시간 후부터 마실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약간 고개 돌려가지고 빨대 꼽아가지고 그 우리 필수품이 왜 굽어지는 빨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필수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일어나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고개 돌려가지고 보호자분 도움 받아서 마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안에서 좀 뭐라 그러지, 약간 불편한 느낌을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많이 먹진 않았고 입축일 정도 먹고 다음날 이제 미음 먹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물을 좀 먹기 시작했거든요. 미음은 그냥 이제 죽에서 건더기를 다 건져내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끈적끈적한 물 같은 거, 쌀뜨물 같은 거의 끈적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랑 뭐 간장이랑 미역국 국물이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고 그 다음날부터는 죽이 나왔어요. 건더기가 있는 죽, 그리고 미역국도 미역이 있는 미역국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밥이 나오죠. 밥은 이제 정상적인 밥, 그게 나오는데 3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은 하여튼 일어나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제 좌우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게 돌아 누우면 자궁이 아직 크기가 크거든요. 얘가 이제 자리를 잡아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누워있으면서 배가 이제 쏠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 아파요. 그래서 돌아 눕는 거 조금 힘들었고요. 그게 한 4일째 정도 되니까 좀 괜찮아져서 옆으로 돌아 누워서 좀 잘 수도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상처 소독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실밥을 안 뽑았거든요. 전후 환자들 퇴원할 때 보통은 뭐 6일째 이렇게 퇴원을 하니까 그때 다 이제 뽑아주고 보냈는데 이 병원은 또 퇴원하고 다시 병원 가서 이제 선생님 만날 때 그때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갖고 있어요. 실밥은 좀 이따가 뺄 거고요. 근데 실밥 남아있는 상태로 저는 샤워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방수 테이프를 붙여서 퇴원을 시켜줘요. 근데 방수 테이프가 좀 간지럽거든요. 방수 테이프 붙인 상태에서 샤워하고 이런 거 전혀 무리 없으시고요. 그리고 한 2, 3일 지나면 그냥 떼세요. 왜냐면 이거 너무 오래 붙여놓으면 피부에 그런 이제 알러지 같은 거 생겨요. 그래서 발진 생겨서 가렵게 올라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떼시고 이후에는 이제 물이 들어가도 괜찮은 시기예요. 지금은 이제 물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감염이 되거나 그럴 시기는 아니라서 그냥 씻고 잘 말려주시고 그 부위 눌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유는 막 처음부터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수술하고 이제 밥 먹을 때쯤 되면은 3일째 정도 되면은 이제 유축을 교육을 해줘요. 어떻게 이제 유축을 하는 거고 수유는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애기 보러 가가지고 물려보는 것도 이제 첫날부터도 움직이는 게 가능하면은 애기 가서 뭐 면회는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한 둘째 날부터는 이제 먹여보는 것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애기들이 아직 조그맣고 뭔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세게 빨거나 그 본격적인 수유를 하지는 못해요. 그 유량도 충분하지가 않고 그래서 유축을 3시간 정도마다 하면서 계속 유량을 늘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기들도 이제 점점 갈수록 조금씩 더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빠는지 어떻게 삼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할 때쯤 되니까 애들이 조금 단단해져 있다 그래야 되나? 처음에 태어났을 때보다는 그 사이즈는 조금 비슷하죠. 그리고 오히려 몸무게는 줄어요. 태변이 나오고 이런 이제 수분들 같은 것들이 좀 빠지면서 무게는 주는데 애들은 뭔가 이렇게 단단해져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날은 퇴원하려고 저는 이제 카시트를 준비를 해서 갔었거든요. 그런데
카시트에 넣기에는 얘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그렇게 옆에를 채워가지고 공간을 채워가지고 아기들을 태워서 이제 세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병원은 그렇지가 않고 다 안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목도 잘 가누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카시트에 두기도 좀 뭐라 그러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래가지고 저는 안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조리원에서 나갈 때는 카시트를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저희 둘째는 어느 정도 목을 좀 그래도 힘이 있는 편이라서 이제 태워서 퇴원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들은 그 무게는 2.9kg, 2.8kg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의 3kg 가까웠어요. 굉장히 컸죠. 쌍둥이 치고는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괜찮기는 한데, 그래도 보통 뭐 3. 몇 킬로 되는 애기들보다는 작고 약하고 이러니까 이게 바로 카시트 태우기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퇴원하실 때 카시트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족분들 그 좀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은 동원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회복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퇴원하고 조리원 와가지고는 거의 뭐 움직이는 것도 평소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요. 근데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요. 이게 몸이 회복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수유하는 그거 자체도 이제 굉장히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고, 수유나 유축, 그 조리원 생활에서는 수유, 유축, 마사지, 밥 먹고 자고, 이게 이제 메인이거든요. 근데 요것만 해도 너무 피곤해요. 저는 책 읽으려고 책도 많이 들고 왔는데 읽을 여유가 없어. 그냥 유축하고 나면 퍼져서 자고, 수유 주고 나면은 퍼져서 누워있고, 이거의 반복이거든요. 마사지는 받으니까 그냥 뭐 효과가 있고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받고 있는데, 저는 그냥 몸이 뭐 피로가 회복되고, 그 수유하고 하면 이런데 어깨 같은데 아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풀어주는 데는 도움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받고 있어요. 조리원 일주일밖에 못 있기 때문에 계속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회복 잘 하고 있고, 이제 한 언제냐, 한 4일 정도 있으면 나가요. 이제 지금 3일 차거든요. 지금 4일 차구나. 지금 4일 차고 3일 더 있으면 나가는데, 나가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어떻게 될지. 첫 애기고 이러니까 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준비해 두기도 했는데, 그 과정 중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아요. 신랑이 많이 도와주겠죠? 그럼 다음에 또 봬요.